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문화, 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그린 영화 맨 오브 스틸과 이 슈퍼맨 속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희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영화 맨 오브 스틸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슈퍼맨 시리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화라고 하던데 어떤 매력을 가진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표적 슈퍼히어로죠. 이 슈퍼맨이 맨 오브 스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화는 이 슈퍼맨 탄생의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무차별적인 자원 개발로 멸망 위기에 놓인 이 클립톤 행성에서 과학자로 있는 조엘이 자신의 아들 카렐을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신의 출생을 몰랐던 이 카렐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또 새로운 이름인 클라크 켄트의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들과는 다른 능력을 발견한 켄트가 이 친구들에게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영화 초반은 지구인으로서의 어떤 자아를 찾는 과정이 아주 무겁고 또 어둡게 그려지지만 이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화려한 액션 장면과 함께 쉴 새 없는 폭발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이 블록버스터 영화다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맨의 그 아주 유명한 테마곡이죠. 이 귀에 익은 테마곡을 버리고 이번 맨 오브 스틸에서는 이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짐머의 음악을 택해서 새로움도 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성한 스토리 때문에 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 평단의 평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슈퍼맨 이야기라면 그동안 제목에 슈퍼맨을 써왔잖아요. 뭐 슈퍼맨 비긴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제목이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니까 아이언맨이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의 제목 맨 오브 스틸, 직역하면 강철의 남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슈퍼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만화책으로 나오면서 시리즈별로 다양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맨 오브 스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맨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뒤 연인인 로이스 레인을 비롯해서 악당 렉스 루터, 또 배트맨 등을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그 만화책 시리즈였습니다. 이 슈퍼맨은 그 또 다른 별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한 성품을 표현한 빅블루 보이스카우트, 뭐 또 크립톤의 생존자라는 의미에서 크립톤 최후의 아들, 또 내일의 희망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맨 오브 투모로우라는 등의 이 다양한 별명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트맨이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돌아온 것처럼 슈퍼맨에도 정말 별명이 꽤 많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데 이 수많은 슈퍼히어로 중 사실 슈퍼맨이 아니라 이 지구인이 외계인이잖아요. 지구인이 그쵸, 아니라 외계인이죠. 네. 그래서 슈퍼맨은 우리와 달리 좀 수많은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 슈퍼맨이 외계 행성 크립톤에 태어난 그 크립톤인이기 때문에 지구에 왔을 때 어떤 지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들 가지고 있다라고 이 만화책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 실제 원작에서 보면은 슈퍼맨의 능력에 대한 이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우선 슈퍼맨이 가진 다양한 초능력들에 대해서는요, 만화책 초기 작가들이 슈퍼맨의 능력을 그의 고향인 크립톤에서 찾았습니다. 크립톤과 지구의 중력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크립톤은 아주 강한 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에 온 슈퍼맨이 그 강한 힘과 높은 도약 등의 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보다 중력이 약 6분의 1 정도 작은 달에 가면 우리 인간이 왜 조금만 힘을 줘도 높이 뜨고 뭐 돌을 쉽게 들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슈퍼맨이 지구에 와서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큰 에너지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상상일 뿐이지 마치 진짜 크립톤처럼 강력한 중력을 가진 행성이 우주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이 슈퍼히어로가 위험에 빠진 여주인공을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 고층 건물 혹은 뭐 우주선에서 떨어지는 여주인공을 이 슈퍼맨이 딱 그걸 포착을 하고 빠르게 날아가서 이 극적인 순간에 여주인공을 구출하잖아요.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네. 이 대부분 굉장히 신기하고 네. 또는 또 로맨틱한 느낌까지 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 사실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부딪히면 충격을 받는데 그거는 시간에 반비례해서 적용이 됩니다. 즉 적용 시간이 짧게 되면 충격력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네.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서히 정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차가 크게 부서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슈퍼맨이 빠른 속도로 같이 다가와서 낚아챈다면 물론 슈퍼맨은 이제 지구인이 아니니까 안 다친다라는 건 되지만 네. 여주인공인 지구인은 다치게 된다는 과학적 오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이 마지막으로 슈퍼맨의 능력으로 눈에 띄는 게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리즈였던 슈퍼맨 리턴즈에서 보면 연인인 이 로이스 레인을 살리기 위해서 슈퍼맨이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서 이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네,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지만 슈퍼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도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난다는 것만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전이라는 거는 사실 지구가 낮과 밤을 나누는 경계로 사용될 뿐이지 시간하고는 특별히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과학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슈퍼맨 시리즈도 그냥 봤는데요. 이 네. 과학적인 걸 따져서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아, 많네요. 네. 그런데 이 슈퍼맨의 고향 그러니까 크립톤 행성이죠. 네. 사실 이건 만화 속에 나오는 허구의 그런 장소일 텐데 그렇죠. 이게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네. 미국의 한 물리학자가 이 크립톤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뉴욕 자연사박물관의 닐 드그라스 타이슨 천체투영관 관장인데요. 이 관장이 찾은 행성의 정식 명칭은 LHS 2500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27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까마귀 자리에 있는 행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발견은 슈퍼맨을 출판하고 있는 이 DC 코믹스에서 만화 속에 있는 크립톤 행성과 유사한 천체를 찾아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어린 시절 슈퍼맨의 모습을 한 번쯤은 따라해 볼 정도로 이 슈퍼맨은 이 히어로들의 정형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소개해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네. 이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찾은 맨 오브 스틸, 슈퍼맨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지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